오늘은 8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좀 이제 시장 얘기 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좋은 종목까지 좀 다 같이 동반적으로 거의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게 먼저겠죠.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지 종목들도 반등 나오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 시장을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요일장을 좀 봤을 때는요, 좋은 종목들도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신용 부분에서 좀 물량이 많이 어느 정도 좀 출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보시겠지만 상승을 했어요. 미국장이 새벽에 상승을 하고, 아시아 시장은 금요일에 많이 하락을 했죠.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부분이고, 유럽이나 좀 미국 쪽을 보면은 좀 이제 반등하고 나스닥은 뭐 1%대 상승도 하고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신용이 일반적으로 신용을 썼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한 30% 정도 하락이 나오면은 거기서 반대 매매가 나가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3배 정도 레버리지를 쓰니까 30%가 빠지면은 이제 거의 현금이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나가죠. 그게 이제 월요일, 내일 시작하고 좀 공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 뭐 20% 이상, 25%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좀 반대매매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내일 오전에. 그러면서 이제 좀 공방이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방향을 좀 잡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숙지를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제 신용의 반대 매매가 좀 걸려 있는 쪽에서는 이제 돈을 내가 추가적으로 입금을 하거나 돈이 없다면은 그 물량이 청산이 되게 되겠죠.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용,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이런 장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신용을 썼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주식은 필히 여윳돈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볼게요. 금요일에도 전체적으로 좀 종목이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 하락폭이 더 컸죠. 코스닥이 2.35% 하락을 했고 코스피가 1.20%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공매도의 역할이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보시면은 금요일 대만장은 크게 빠지지 않았죠. 대만장이 0.2%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1% 이상 빠진 부분이 좀 공매도 부분이 좀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도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공매도가 이게 기한이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공매도 치고 뭐 외국인이나 이런 애들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다음 추가적으로 공매도 치고 떨어질 때까지.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공매도 기간이 있거든요. 한 3개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청산을 해야 돼서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좀 손을 봐야 되는데 뭐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제일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킨 걸로 이제 풀었잖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이 굉장히 응축을 많이 한 거죠. 엄청 기다린 거죠. 실제적으로 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매도를 바로바로 풀어줬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근데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회사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때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올라오는 구간에 다른 나라들은 공매도를 쳤을 때 시장이 이게 올라오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금지였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지 못하고 얘네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얘네들이 힘을 응축시켰다.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가 좀 타겟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환율의 상승은 먼저 환율이 먼저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을 팔면서 환율이 좀 뒤늦게 따라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이런 영향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보기 좋게 테이퍼링
대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 공포도 좀 조장을 하고, 실제적으로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이 뭐 세지도 않는데 시장이 좀 심리가 영향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지금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이제 뭐 대세 하락이 아닌가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태까지 시장을 빠진다고 말했던 사람들은요, 기우제진했어요. 계속 빠진다. 이때도 빠진다. 1월부터 올해 내내 빠진다고 하고, 이제서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러고 있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기우제, 오를 때까지, 오른다, 오른다. 빠질 때까지, 빠진다, 빠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좀 봐야겠죠. 앞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환율의 상승도 이런 요인이 있었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목요일에도 긴급 시장 점검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면 그 반등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에 좀 시장이 오전에 좀 오르다가 이제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는데, 역시 시장은 반등이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오면 그거는 상승일까요? 물어보시면 여전히 아직은 반등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장이 아직 저점이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말은 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은 시장이 바닥이 이렇게 V자로 외바닥으로 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쌍바닥을 만들거나 뭐 저점을 한번 이탈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주고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을 보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26일 잭슨홀 미팅이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위치가 금요일에는 마디가로서는 딱 마디가가 와 있어요. 보시면은 요만큼의 폭과 요만큼의 폭이 흡사하죠. 마디가로는 여기 한번 박스권, 옆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온 게 좀 보여진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가 된 거고, 내일부터 좀 반등을 모색을 하려고는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본격적으로 돌리는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선물로 보면은 더 잘 보여요. 자, 선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물 지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볼게요. 거꾸로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요게 내려오는 선이 121선이에요. 121선. 1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었죠. 세 번 맞고 떨어지고 이제 네 번째 돌파를 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거꾸로 본 겁니다. 거꾸로. 이게 지금 반대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장이 많이 빠져도 최대 목표치는 3천 잠깐 이탈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241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를 한 방에 뚫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 목표치를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맞고 떨어지겠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쌍봉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오거나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보니까 더 잘 보이죠. 이거를 이제 시장에 대입을 해서 보면은 한 3000포인트 잠깐 이탈하는 수준까지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 저점까지 이 부분까지 최대로 빠졌을 때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년까지 시장은 이런 것을 좀 본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런 박스권으로 우리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제가 한 두 달 정도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게 2013년에서도 그랬거든요. 2013년 테이퍼링이 나오고
박스권으로 움직였어요, 시장이. 그래서 요번에도 약간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번 테이퍼링은 2013년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제 파월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난번부터 이제 연준에서 스탠딩 레포가 나오죠. 스탠딩 레포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스탠딩 레포가 국채를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제도. 즉 이게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너네 테이퍼링 한다고, 이제 연준이 그러는 거죠. 은행들한테 테이퍼링 한다고 국채 막 던지고 그러지 마. 니네 갖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돈 필요할 때 우리가 이거 담보로 해줄 테니까, 지난번 2013년 테이퍼링 할 때 그때처럼 막 던지지 마라. 이럴 거 지금 하나의 제도를, 하나의 장치를 연준에서 마련해 놓는 거거든요. 이 스탠딩 레포가.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의 충격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과는 좀 다른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선반영을 좀 우리가 받았다라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시아 시장이 더 빠르게 하락을 한 부분도 좀 그런 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서 이제부터 하락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2013년 테이퍼링과는 다르니까.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회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테이퍼링은 규모를 줄여가는 거지 유동성 회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유동성 회수를 할 때가 시장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규모를 좀 더 이렇게 조금씩 순차적으로 이제 줄이는 건데, 그럼 이 주식시장에,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돈이 어디로 갈까요? 금으로만 갈까요? 달러로만 갈까요? 그건 유동성 회수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 테이퍼링은 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옵션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풋 가격이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게 되는데,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 콜옵션의 가격이 살아 있습니다. 콜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드리면, 콜옵션을 죽이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콜옵션이 살아 있다. 가격이, 이 부분이 의아하죠. 그리고 금요일 당장 이제 미결제 이런 것도 보면은, 미결제가 콜에서는 계속 증가를 해요. 근데 이제 풋은 뭐 그만큼 증가를 하지 않는데, 이 콜옵션에 대해서 아직 죽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옵션 쪽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물 쪽을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색깔이 좀 그러니까 좀 바꿀까요? 색깔을 요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이 요 핑크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빠졌으니까 이제 선물을 좀 환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하방 쪽을 더 외국인이 포지션을 잡지 않고 지금 환매수를 하면서 선물 쪽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 하방 포지션에 대해 걸었던 거를 이익을 슬슬 챙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선물 쪽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베이시스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베이시스 다 설명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선물과 코스피 200의 격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이시스가. 근데 지금 콘텐코로 금요일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뭐 급격하게 팔아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럴 거면 이제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으로 막 점점 더 이게 심화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역시 이런 것을 보면은 금요일에는 신용의 좀 투매 물량이 일부 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선물보다 더 크게 빠져버리는, 그리고 코스닥은 더 심하게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왔다. 그만큼 외국인이 뭐 이렇게 내린 것도 아닌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던진 거죠.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요일장은 일부 신용 물량이 좀 나오고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다 못 버티고 손절하고 던지는 모습이 금요일에는 포착이 된 거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정도부터는요,
이제 뭐 현금을 일부 조금씩 사용을 하면서 좀 접근해도 되는 자리가 이제 금요일부터는 좀 오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럴 때는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나눠서 분할로 좀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금요일 정도가 좀 왔다.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좀 미국장도 좀 상승을 해서 시장이 반등을 좀 모색을 할 거긴 한데 이제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코스닥 종목들 중심에서는 좀 나올 수가 있다. 그 공방이 좀 벌어질 수가 있다. 요 부분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신용이 이렇게 한 번씩 털렸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시장 빠지면서 한 번 털렸었죠. 여기서도 한 번 털렸었고 또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털렸었죠. 이렇게 털리고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지금 다시 최대치를 와 있거든요. 신용이. 그래서 이 신용이 지금 한 번씩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이 좀 와 있고 이게 다음 주 되면 이렇게 좀 내려올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부분이 생기면은 이렇게 시장이 빠져요. 그러면서 한 번씩 털고 다시 가고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상 신용이 25조가 좀 넘는 최대치에 와 있었고 그 신용이 금요일에 좀 물량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좀 나왔다. 목요일에도 좀 나왔어요. 이제 금요일에 나오고 그럼 이제 내일 오전까지 좀 종목들 중심으로 일부 종목들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신용이 좀 털리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결론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현금을 좀 일부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짧게 종목들은 뭐 수익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좀 짧게 끊어치면서 다시 현금 확보하고 시장 상황 보고 이렇게 뭐 강조를 계속 많이 드렸는데 그런 현금을 이제 사용할 때가 종목별로 많이 빠진 종목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종목별로 뭐 제가 뭐 GS, GKL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매력이 많이 생겼어요. 가격 매력이 생긴 쪽으로 이제 조금씩 다시 모아가면서 다시 투자하고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또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됩니다. 절대 주식 비쌀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많이 빠졌을 때 가격 매력이 생겼을 때 보는 거다. 이게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주식은 비쌀 때 파는 거고 쌀 때 사는 거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제 비쌀 때 더 비싸게 주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채널의 모티브잖아요. 강조도 많이 드렸던 부분이니까 지금 종목도 싸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조금씩 이제 모아가면서 보는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요. 최대 목표치 뭐 이렇게 설정해서 큰 그림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잭슨 미팅까지 좀 확인을 하고 그때 되면 시장이 좀 자리를 잡을 거고 좀 방향을 좀 잡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이 좀 어려운지 제가 뭐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자료도 뭐 차트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힘이 많이 빠지고 아시겠지만 영상도 많이 못 올리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최대한 좀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딱 이 반대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때 투자자들이 더 올라갈 거야. 더 가. 더 가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사야 돼. 지금은 더 빠진다. 더 빠지기 때문에 지금 현금 확보를 이제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파다해요. 근데 왜 이럴 때랑 이때랑 다르죠? 주식은 비쌀 때 파는 거고 쌀 때 사는 게 맞거든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